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이 이번 공천에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김남국 후보입니다. 경기도 안산 단원 을에 단독으로 전략공천을 받았던 인물, 그는 제2의 김용민 사태입니다. 그러나 김용민 때도 그러했듯이 김용민 사태는 8년 전 2012년 선거입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깔아뭉개면서 그대로 공천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그 많은 좌파의 시민단체, 여성단체들은 자꾸로 입을 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사점이 많습니다. 특히 이 김남국이라는 인물은 그가 보여주는 어떤 이 젊은 나이의 출세에 대한 야심, 근데 그 야심을 향해서 달려온 길의 어떤 왜곡성, 전형적인 어떤 이 시세에 편승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노력, 제가 오늘 그것을 자세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김남국은 37살의 변호사입니다. 37세. 그가 이번에 2020년 21대 총선을 통해서 배지를 달려고 하는 야심을 수년간 키워왔습니다. 그는 변호사로서 참여연대라고 하는 이 좌파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 쪽으로 연결이 돼서 민주당의 최순실 사건 진상조사 TF에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의 예를 들자면 법률지원단 이런 데서 또 활동을 했으며, 그리고 민주당의 부대변인, 이러이런 대개 이제 민주당의 실무 하위 조직 이런 데에 깊숙이 관여를 했습니다. 대개 정치권에 도전하는 루트 중에 하나가 이런 정당의 실무 하위 조직에서 이른바 재능 기부, 자신이 맡은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쌓고, 그래서 총선 때 공천에 도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는 그것과 별개로 지난해에는 이 조국 이러면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고 하는 조국 수호단체, 그리고 서초동에서 열렸던 조국의 옹호 집회 이런 데에 열심히 나가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른바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 이 조국 백서라는 것도 참 이 안개 속에 가려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국 백서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좌파 인사들 중에서 제대로 맡은 바 역할, 원고를 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전언입니다. 조국 백서라는 책이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좌파 세력은 아마도 조국 백서라는 것을 만든다는 이유로 해서 많은 지원을 얻어냈을 것입니다. 이런 조국 백서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 타이틀도 또 이 김남국 후보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데 많이 활용을 한 그런 재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편의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얼굴을 알리고, 이런 식의 이제 정당 내의 활동, 정당 바깥의 활동, 이런 식으로 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민주당의 권력부에 충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공천에 도전을 하는데 금태섭을 겨냥한 것이죠. 이름이 많이 알려진 금태섭 의원, 그리고 문바들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고 있는 조국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던 금태섭,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했던 금태섭, 이 사람을 타깃으로 삼아서 내가 금태섭의 지역구에 가서 경선을 하겠다라고 도전장을 내민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금태섭에 대한 어떤 이 많은 시중의 옹호 여론, 금태섭을 저런 식으로 희생시키고 문바들의 제일 타겟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민주당 내에서는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완전히 저런 식으로 수세에 몰리고 매장당해야 되느냐라는 여론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그를 슬쩍 강서에서 빼서
경기도 안산 단원을에 단독으로 공천을 줬던 것입니다. 경기도 안산 단원을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호 사건의 유족들의 본거지죠. 그래서 아무래도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득표에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령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유리한 지역구입니다. 김남국이 제가 이 속보 인생이라고 타이틀을 달았는데, 인생을 속보 작전으로 차례차례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런 경로를 두드리고 해서 역시 금배지 권력에 노크를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의원과 겨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남국 변호사에게 이 속보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속보 인생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낙곰수의 김용민은 2012년 서울 노원의 공천을 받았는데 그가 8년 전에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했던 끔찍한 발언들, 각종 성과 테러에 관한 발언들, 한국이 테러 공격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을 강간하면 된다. 그래야 아랍의 테러리스트로부터 한국이 테러의 표적이 되지 않으니까. 그 외에 이 방송에서 입을 다물 수 없는 많은 성과 섹스에 관련된 말들, 그런 팟캐스트에 8년 전에 출연했던 사람이 버젓이 이 나라에 금배지를 달고 헌법기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당의 공천을 받는 세태, 그리고 그런 사람을 공천을 주는 민주당,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도권에서 1000표, 2000표, 3000표에서 영향을 받는 그런 지역구의 상당 부분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맡고 있던 당시 새누리당이 152석이나 얻었고 민주당은 127석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70여 곳이 박빙인 것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민은 8년 전에 팟캐스트 때문에도 그렇게 문제가 됐었는데, 김남국은 그가 문제가 됐던 팟캐스트 3 연고전에 출연했던 것은 지난해 1월과 2월입니다. 20여 차례 출연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방송은 사전에 공지를 합니다. 500원을 내고 들어가는 유료 팟캐스트 방송이고, 그리고 이른바 색드립, 섹스와 관련된 농담 또는 이제 저속한 언어, 욕설, 이런 것들이 있는 방송이라는 것이 사전에 공지가 됐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와 김남국은 변명을 합니다. 그가 스스로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방송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출연자들이 한 어떤 성적 비하 발언, 성희롱 발언, 이런 발언에 김남국 변호사가 맞장구를 치고 같이 웃고 이러이러한 어떤 행태를 보인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국회의원, 헌법기관이 되겠다는 야심을 품은 사람이 자신의 몸가짐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류의 저는 그 팟캐스트를 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 참가해서 공동 진행자건 출연자건 몸을 담아서는 안 되는 종류의 팟캐스트 아닙니까? 품격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거기서 거론됐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문재인 좌파 정권의 주요한 지지 세력이 되고 있는 이른바 젊은 여성들의 페미니즘 세력들, 페미니스트 세력들, 여성의 성인지 감수성, 여성이 성희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이 성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문재인의 지지층을 다수 형성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그룹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세상의 페미니스트 그룹이라든가 좌파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김남구이가 공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비겁한 침묵이요. 4.15 총선의 표심에서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